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원입니다. 이진트리 탐방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탐방은 프리오더, 선순위 탐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것은 left subtree와 right subtree를 방문하기 전에 루트를 먼저 방문하는 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left, right 순서로 방문을 하고요. 만약에 left와 right 쪽에 하위 트리가 있다면은 그쪽을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각각의 노드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루트 노드를 먼저 방문을 하고요. 서브 트리에서 재기적으로 다시 한번 루트 왼쪽 오른쪽을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서브 트리를 가지고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나와 있던 이제 트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일단 한번 밑에다 바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방문을 할 거예요. 왼쪽을 방문할 거고, 죄송합니다. 왼쪽이 아니고 루트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루트를 먼저 방문을 하고서 left subtree, right subtree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루트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꼭 규칙을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루트 왼쪽 오른쪽이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트리가 맞긴 한데 연결선이 하나만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됐든 이제 있는 노드만 방문을 해주면 되는데 루트 왼쪽 오른쪽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루트 이제 왼쪽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 순서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F 밑에 또 한번 P와 Q라는 노드가 두 개의 연결선에 각각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을 방문할 때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방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F 부분이 사실 이제 left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즉 이 right subtree를 돌 때 루트 left right였는데 right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거고 left는 지금 F만 있던 것을 하나의 서브트리로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똑같이 루트 왼쪽 오른쪽만 방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F, P, Q 순서대로 방문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modified 트리에서는 전순위 탐방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비슷한 방식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결국에 트리를 탐방한다는 것은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 건데 결국에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프리오더 같은 경우는 각각의 노드의 왼쪽을 지날 때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 B, D, 그리고 E, A, B, D, E, 그 다음에 먼저 C, F 요 순서대로 적어주면은 각각의 노드를 이제 왼쪽을 지날 때 순서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순위 탐방이 되겠습니다. 후순위 탐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포스트 오더고요. 루트를 가장 나중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left, right, 그 다음에 루트 순서대로 방문을 하면 되고요. 이거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여기도 루트가 A가 있죠. 그래서 A를 가장 마지막에 방문을 할 겁니다. 근데 왼쪽을 보니까 결국 또 하나의 서브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을 이용해서 즉 왼쪽, 오른쪽, 루트 여기를 B 왼쪽이죠. D, E, B 그리고 오른쪽도 동일한 규칙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루트 해가지고 F, C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와 적혀있는 방문 순서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회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각의 노드의 오른쪽을 지날 때 이것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 E, B 순서와 그 다음에 A는 안 지나고 있죠. 일단 오른쪽을. C도 왼쪽 지나고 F를 이제 오른쪽 지날 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죠. 그 다음에 A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걸 시험 문제나 뭐 이렇게 마주했을 때 한번 이렇게 재기적으로 직접 치환을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탐방로를 직접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찾은 정답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은 한 번 더 정확한지 검증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예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교재 예제 8-4번이 되겠고요. 주어진 이진트리의 중순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 전순위, 후순위 탐방 결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일단은 각각의 모든 노드가 최대 2개 이하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고, 즉 2개 이하의 자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진트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순위, 선순위, 후순위를 이용해서 탐방을 할 건데요. 중순위 같은 경우는 뭐 루트를 가운데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레프트, 라이트인데 레프트와 라이트를 재기적으로 다시 동일하게 방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없으니까 이거는 결국 루트 그리고 라이트 다시 루트로 올라오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프트, 루트 하고서 오른쪽을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시 동일하게 left, root 해가지고 순서대로 따라주면은 이게 바로 중순위 탐방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root, left, right였죠. 그래서 루트를 먼저 방문해 주고요. 그 다음에 left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재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루트, left, right로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B, D가 되겠고 right를 방문할 건데 여기도 보면은 루트, left, right가 되겠습니다. C, E, F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다시 재기적으로 루트, left, right 그래서 F, G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순위 탐방 같은 경우는 left, right, 루트 순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한번 그냥 순회로를 따라서 할 건데 각각의 노드의 오른쪽을 지날 때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 B, E, G, F가 5죠. 그 다음에 C가 6이고 A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다시 적어보면은 D, B, E, G, F, C, A 요게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기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진트리 맞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완전 이진트리도 아니죠. 마지막 레벨에서만 왼쪽부터 이렇게 찼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아니고 있고요. 이렇게 빵꾸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진트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양 이진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 이진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퍼펙트 이제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 여기 포화 이진트리 그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 이진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노드를 잡았을 때 0개 혹은 2개의 자손 노드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진트리의 탐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트리와 최소비용 생성트리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성트리라는 것은 영문으로는 스패닝 트리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게
그래프에 있는 노드 숫자가, 즉 V의 카디널리티가 만약에 n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생성 트리, 즉 n개의 노드를 연결할 때 엣지의 개수, 이때 필요한 엣지의 개수는 n-1개가 됩니다. 즉 지금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만약에 6개의 엣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중에서 몇 개죠? 4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3개의 엣지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생성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생성 트리 1, 생성 트리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성 트리는 단 한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생성 트리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좀 리비짓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탐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BFS와 그리고 DFS, 즉 너비 우선순회 그리고 깊이 우선순회를 해가지고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BFS의 결과 생성된 트리를 너비 우선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FS를 이용해가지고 생성된 생성 트리를 깊이 우선 트리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의 트리도 결국에는 생성 트리의 일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 부분 그래프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배울 때 이런 개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소 비용 생성 트리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해가지고 MST라고도 부르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생성 트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은 단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정점을 도시로 모델링을 하고요. 이런 도시들을 연결하는 최소한의 네트워크 설계 비용, 즉 뭐 도로를 생성할 때 연결만 되면 되니까 최소한의 길을 뚫어서 연결해 보겠다라는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모든 연결선들에 있는 웨이트를 서메이션 했을 때 그거 자체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요.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최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최소를 얻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G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걸 트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5개의 이제 간선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최소 생성 트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인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간단히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이것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연결선이 있으면은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는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는 2가 제일 작고요. 3, 4, 그리고 5가 3개가 있고 6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크루스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해드리면은 엣지 관점에서 트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고요. 매 순간마다 최소의 웨이트를 갖는 엣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선택할 때 조건은 사이클을 이루면 안 됩니다. 사이클을 이룰 거다처럼 보이면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간단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엣지를 선택하면 되냐 하면은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보다 한 개가 적을 때까지 엣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의 비용을 갖는 웨이트부터 엣지부터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1을 갖는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현재 A와 D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웨이트를 갖는 2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C랑 F도 선택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3을 선택을 할 건데 3을 선택을 할 때도 이제 선택이 될 거고
지금 아무런 얘기 없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사이클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도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4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때도 뭐 지금 4를 선택하기 전에는 이제 연결 요소가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연결 요소와 두 번째 연결 요소가 4라는 웨이트를 갖는 엣지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로 연결이 됐죠. 즉 지금 전체적으로는 연결 요소가 다시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4를 선택을 했고요. 5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말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얘를 선택을 해보려고 하면은요. 지금 D와 C와 F를 기준으로 사이클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것을 선택하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D, F, C 여기서 사이클이 발생을 하죠. 그 말은 이것도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할 때는 괜찮냐? 라고 확인을 해보면은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걸 선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건 6인데 한번 여기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전 지금 선택한 엣지의 개수가 이미 5개가 됐어요. 그 말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6개의 정점을 갖는 그래프를 모두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엣지를 한 개씩 설명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 그래프를 생성 트리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제 그때의 웨이트 서메이션이 지금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5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은 15가 되겠죠? 이게 최소가 되고요. 이거보다 항상 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최소 비용 생성 트리 혹은 최소 생성 트리라고 부르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3 대신에 6을 넣어도 이제 트리는 맞습니다. 트리는 맞는데 대신에 비용, 코스트가 더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또 다른 알고리즘인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생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요. 프림 알고리즘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어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 V0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점으로 시작을 할 건지 이렇게 정해주고요. 이거를 t라는 집합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t-가 아니고 v-t가 되겠습니다. 전체 v는 현재 4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t라는 원소는 지금은 여기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서 원소를 하나를 뽑고요. t라는 집합에서 한 개를 뽑고 현재 이제 v-t를 v로 새롭게 업데이트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 개의 노드를 뽑을 겁니다.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t라는 집합에서 이렇게 노드들이 많을 거고요. v라는 집합에서도 노드들이 많을 건데 t와 v를 연결하는 하나의 이런 연결선을 만들겠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최소가 되는 t, v를 선택해라. 즉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엣지 1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엣지 2가 될 수가 있고 즉 엣지 3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기왕에 지금 요 v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t에다가 다시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그 기왕에 한 개를 선택할 거면은 엣지를 최소로 갖는 정점을 선택해서 t로 넣어주자라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노드가 최소의 엣지를 갖는 최소의 가중치를 갖는 엣지와 연결이 된다면은 다음번엔 이걸 t로 업데이트하고 나머지에서 이렇게 v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라면은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정점 중에 어디로든 붙으면은 결국엔 트리가 되겠죠? 근데 그 조건은 최소의 웨이트를 갖는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지금 한번 생각이 나신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닌 분도 계실 건데 요 t라는 집합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는 s라는 집합 노테이션을 사용했었고요. 그때는 뭐 d 값을 뭐 최소로 갖는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extract mean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계속 s에 속하게 했었죠. 그리고 s라는 집합에 원소가 하나 들어감에 따라서 그 원소로부터 새롭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또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집합을 넓혀 나가고 그리고 집합 이외의 부분에서 하나의 정점을 찾아서 다시 집합으로 포함시키는 이러한 동작은 자익스트라에서 가지고 있는 골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8-3입니다. 여기서 다음 그래프의 MST를 프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프림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요게 될 것 같아요. A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T라는 집합에는 A만 들어있는 거고요. V라는 곳에는 이제 기타 다른 노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A와 연결될 수 있는 노드만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최소의 웨이트를 갖는 엣지는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는 T에는 A와 D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로부터 갈 수 있는 이제 엣지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주변을 살펴보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가 바로 최소의 웨이트를 갖는 엣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 T에는 A, D, F가 되겠고요. F가 이렇게 발견됨에 따라서 또 E라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D, F, C가 이제 T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웨이트 중에서 바로 이제 가장 작은 거는 5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전제 조건도 일단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보다 항상 새로운 정점을 고를 때에는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정점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B로 갈 수 있는 게 5로 가장 작고요. 그래서 A, D, F, C,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랑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T에는 뭐 이렇게 들어가긴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림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지고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이제 동일한 그래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든 것과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시작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떠한 포인트를 시작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이제 뭐 최소 비용 생성 트리가 단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교재 연습 8-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MST를 프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B라는 정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 맨 처음에 B라는 것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뭐 엣지들 중에 최소의 웨이트를 갖는 엣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 연결되어 있는 t라는 것을 다시 캐피탈 T라는 집합의 원소로 넣어주고요. 이제 t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죠? 이렇게 t라는 집합 나머지가 v-t이긴 한데 이걸 다시 알고리즘에서는 v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연결선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최소의 연결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선택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또 생겼죠. 바로 이쪽이 그 다음에 T로 들어와야 될 원소가 될 것 같습니다. C, S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을 좀 편하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A라는 원소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도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단 한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를 연결하는 방법은 확실한 게 S에다가 연결을 시켜도 괜찮고 C에다가 연결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 사이클을 형성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프림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동작 방식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합집합으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예에서는 요거는 선택을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정점 뭐 하나밖에 없네요. D라는 것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B에 연결이 되는 게 최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최소 비용 생성 트리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여기서 C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요것과 요거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즉 이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연결해도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작은 엣지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요거 그대로 선택이 되죠. 요건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2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돼요. 얘도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선택이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요걸 선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요걸 선택하게 된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현상을 여기서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4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현재 노드의 개수는 6개인데 1개, 2개, 3개, 4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한 개만 더 선택을 하면 되죠. 바로 그 다음 웨이트를 갖는 요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간단하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최소 비용 생성 트리를 만들어 봤는데 프리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든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갈 건데요. 일단 처음에 트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특히나 한 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은 게 레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루트가 있는 곳을 0의 레벨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간혹 다른 교재나 다른 표현에서는 루트를 레벨 1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근데 뭐가 됐든 제가 설명할 때에는 일단 루트는 레벨 0에 있는 노드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진트리 같은 경우는 교재에는 좀 설명이 힘들게 되어 있어서 자식 노드의 개수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연결선의 개수로 보면 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를 잡았을 때 그 노드가 2개 이하의 자식만 가지면 됩니다. 즉 이게 양쪽 2개의 자식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노드만 자식으로 가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또 자식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자식 노드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는 트리가 이진 트리가 되겠고요.
또 하나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의 기준 노드는 어떤 특정 주어진 트리의 원래의 루트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지금 마치 루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지만 다른 노드의 이제 서브트리의 루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점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루트라고 적혀 있는 곳을 그냥 노드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루트라는 게 꼭 트리의 루트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해당 줄글로 된 설명도 오해 없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트리의 구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었고요. 사양 이진트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트리를 말했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아무튼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이진트리를 이렇게 말하고요. 정 이진트리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가 0개 혹은 2개의 자식 노드를 갖는 트리였습니다. 완전 이진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 레벨에서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차고 있는 형태를 갖는 이진 트리가 되겠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힙 트리라는 개념을 배우는 시기가 옵니다. 힙 트리라는 것은 잠깐 첨언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큐라는 것을 구현할 때 쓰이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래밍 지난 강의를 들은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소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라이어리티 큐를 한 번쯤은 다 구현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가 힙트리가 되겠고요. 힙트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완전 이진 트리임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더하기 어떤 힙이라고 불리는 프로퍼티를 만족할 때 힙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요 완전 이진 트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진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 포화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벨이 꽉 차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트리이다. 즉 완전 이진 트리이긴 한데 아무튼 꽉 차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 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양 이진 트리 같은 경우 좀 듬성듬성 배열이 노드를 가지고 있는 트리를 배열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메모리 활용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원소를 넣고 빼고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자원을 이용할 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노드를 트리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완전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는 앞에는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는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힙 트리를 구현을 할 때에는 배열을 이용해서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도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알고리즘에서도 실제로 개념을 한 번 더 다루고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트리의 탐방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를 언제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기적으로 직접 여러분께서 적어 보셔도 괜찮고요. 혹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회하는 길을 만든 다음에 중순위는 아래를 통과할 때, 전순위는 왼쪽을 통과할 때, 후순위는 오른쪽을 통과할 때 각각의 노드들을 방문하고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요 최소 비용 생성 트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그래프 이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엣지 관점에서 그래프를 트리로 바꿔주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노드 관점에서 노드를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그래프를 트리로 바꿔내는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막연히 트리로 바꿔내는 게 아니고 이제 선택한 i를 했을 때 i가 실제 어떤 엣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트리 엣지입니다. 트리 엣지. 근데 요 웨이트를 다 더했을 때
요게 미니마이즈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이제 MST를 만들어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트리에 대한 강의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